자, HLB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 대표 돌아왔고요. 자, 현재 시간이 오전 10시 31분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HLB가 46,500원짜리 제가 오전에 좀 긴급하게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 하한가가 나왔어요. 자, 우선은 이 HLB가 다시 한번 이 CRL을 수령했습니다. 보안 요구 사항을 다시 한번 받았어요. 자, 2차 CRL이죠. 그죠? 자, 이거에 대해서 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우선은 지금 1차 CRL을 받았을 때 당시에도 하한가가 두 번 나왔습니다. 그죠? 하한가 두 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진정세에 들어갔었던 이유가 FDA 미팅이에요. FDA 미팅이 잡힐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 분위기를, 꺾이는 분위기를 소화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자, 이번에 두 번째이기 때문에 그 파급력이 좀 더 셀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 CRL은 좀 이슈가 클 수 있어요. 그죠? 두 번 동안이나 이거 조치를 못한 거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끝끝내 실패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어떤 불안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시장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2차 CRL은 충격이 더 클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HLB에서는 저의 생각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새벽에 이 진양곤 회장이 유튜브를 통해서 FDA 승인이 안 됐음을 그죠? 다시 한번 보안 요구서를 받았음을 공지하는 유튜브 영상이 올라왔는데 저는 이 유튜브 영상이 실시간 영상이 아닌 거로 보여졌거든요. 그죠? 결국 라이브가 아니다. 녹화 영상이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EIR이 뭡니까? CMC 결과예요. CMC 결과. 그죠? CMC 결과 값이 결국에는 EIR 발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건데 이 EIR은 우리 주주분들, 우리 투자자분들이 직접 받을 수 없어요. FDA에서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공개해요? 기업에다가 직접 통보합니다. 결국에는 EIR을 받는 대상은 항서제약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항서제약이 HLB한테 이 내용을 공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FDA CMC 결과값은 CMC가 실사가 어디서 이루어졌죠? 항서제약에서 이루어졌죠. 항서제약이 이 결과값을 가장 먼저 받는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점은 EIR을 받았을 때 CMC 결과값에 대해서 알고 있었겠죠. HLB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승인이 안 날 거라는 거를 지레 짐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새벽까지 끌고 온 거예요. 3월 21일까지. 저는 이게 일단은 이해가 좀 안 가고, 그죠?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어느 정도는 결과값을 알고 있었을 텐데 계속 끝까지 끌고 왔다라는 거는 분명히 이런 자리에서 승인 직전에 매수에 동참했었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빨리, 그죠? 조금이라도 빨리 EIR 결과에 대해서 받자마자 그런 내용들을 주주분들에게 알렸으면은 이 안에서, 이 구간에서 피해자가 좀 더 발생되지 않았겠죠. 그죠? 저도 우리 가족분들에게 그냥 딱 말씀드리면 승인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분석이에요. 이 전까지 오늘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지금까지의 히스토리를 쭉 보세요. HLB에서 나왔었던 공지사항 내용들, 항소제약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내용들, 엘레마 테라피틱스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 미국 현지, 중국 현지, 그리고 국내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다 살펴보고 분석했을 때는 승인 확률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외신에서도 승인 확률이 80% 이상이 된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 바이오 종목을 투자할 때 확률로 배팅을 걸게 되는데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값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HLB에게도 어느 정도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이 주주분들에게 알려야 되는 어떤 내용들 정확하게 다 100% 공유하지 않은 거죠. 지금 어떤 FDA의 온도차 분명히 온도차가 있었던 거예요. 언론에서 밝히는 것과 FDA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이 온도차가 생기지 않는 이상 승인이 안 날 확률이 없었어요.
그죠? 온도차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HAB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없다, CMC는 잘 조치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계속 응답을 했었고, 단언컨대 지금 이 시간 현재 우리 회사는 신약 승인에 관해 여전히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도, 그리고 주주분들뿐만 아니라 저 또한, 그죠? 딱딱도사도 지금까지 어떤 분석 결과들을 봤을 때 승인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죠? 하지만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려서 주식에는 뭐다? 100%가 없다. 승인이 날 확률이 높지만 승인이 안 났을 경우에는 하한가 두 방을 때려 맞을 수 있다.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신 하한가 두 방을 때려 맞는다고 해서 거기서 HAB가 끝나는 건 아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그죠? 결국에는 지금 CRL을 받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통보 사유와 관련해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지금부터 정리를 좀 도와드릴 건데,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나가야 되냐, 그리고 주가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이거를 좀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영상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딱딱 주식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먼저 좀 응원해 주시고, 힘든 상황이지만 저를 좀 응원해 주시면서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도와드리고, 좀 긴급하게 대응을 좀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대응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긴급 대응 텔레그램 가족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자, 우선은 CRL 통보 사유는 지금 CMC와 관련해서 완벽하지 않았다. 그죠? 완벽하게 조치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승인 요건을 갖출 때까지 SHR은 캄렐리주맙을 얘기하고요. 결국에 캄렐리주맙이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뜻으로 CRL이 나온 거예요. 그 사유는 항서 측 CRL에 제시되어 있는 바 명확하게 CMC 지적사항이 완전히 보완되지 못했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죠. 자, 결국에는 CMC가 완벽하게 보완되지 않았다는 내용이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보완되지 않았냐, 이런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HAB와 항서제약에서 FDA 미팅을 통해서 빠르게 보완할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죠? 항서제약은 FDA와 빠르게 접촉해서 보완할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파악한 후에 대응할 것이다. 그래서 항서제약과 FDA가 하루빨리 만나서 이 미팅을 진행해서 그 결과값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결과값, 그리고 심사 일정이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3차 심사 일정. 그죠? 3차. 사실 3차까지 실패한다면은 거의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죠? 3차까지는 가는 경우가 있는데 3차까지 만약에 실패한다면은 이거는 실패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3차까지는 일단 기회는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빠른 시일 내에 FDA와 미팅을 통해서 미비점을 확인하고 대응할 것이다. 결국에는 NDA 서류가 다시 제출되면 FDA는 리뷰 후에 새로운 심사 기일을 정해서 회사에 통보한다. 결국에는 HAB와 순서가 뭐냐면 항서제약이 있죠. 자, 순서를 정리해 드릴게요. 자, 메모장으로 하는 게 좋겠네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가가 언제 반등하는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항서제약, HAB. 자, FDA랑 미팅을 할 거예요. 자, 미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뭐예요? CMC 관련해서 도대체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파악이 완료가 돼요. 그러면 그 내용으로 보완 서류를 만들겠죠. 플러스 재신청 심사 서류, 결국엔 NDA 신청 서류를 준비할 겁니다. BLA, 그죠? 재심사 신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서류가 준비가 되면은 재심사 요청을 하죠. NDA 재심사 요청. 자, 그러면은 이 재심사 요청서를 보고 FDA에서 뭐가 나와요? 심사 기일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심사 기일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는 클래스 1로 진행하냐, 클래스 2로 진행하냐, 이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CMC의 이 문제점이 재실사를 요구하는 문제점일 경우에는 클래스 2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실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죠? 재실사를 요구하는 문제점일 가능성일 경우에는 클래스 2로 진행되고, 지금 실사를 벌써 2번이나 했기 때문에 실사까지는 필요 없고 단순 조치된 내용만 우리한테 전달하면 돼. 이 정도로 끝난다면은 클래스 1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CMC라는 특성상 클래스 2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왜냐면 CMC는 실사가 무조건적으로 동반돼야 되는 어떤 심사예요. 웬만해서는. 그죠? 예외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실사가 동반돼야 되는 심사다. 그렇게 봤을 때는 클래스 2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죠. 다만 3차기 때문에, 그죠? 이 심사가 3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죠? 간소화시켜서 CMC에 대한 문제만 체크하면 되기 때문에 클래스 1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진 않다라는 거죠. 근데 웬만해서는 클래스 2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심사 기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FDA 미팅이 끝나고 그 미팅 결과 마이너한 결과값이 나오고 재심사 요청까지 들어가면은 다시 한번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전에 하한가를 2번 때려 맞았을 때 이때 FDA 미팅을 한다는 소식, 그죠? FDA 미팅을 할 것이다. 그리고 마이너한 문제다. 이런 내용으로 주가가 다시 반등이 나왔었고, NDA 신청, NDA 재신청 심사 접수를 통해서 주가가 쫙 올라왔습니다. 결국에는 하한가 2방을 때려 맞기 직전의 자리까지 회복을 시켜놨어요. 그죠? 그러면 HLB도 여기서 일단은 하한가 2방을 맞았고 얼마예요? 2만원 부근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2에서 3만원 사이 떨어지고,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다가 FDA 미팅과 NDA 신청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다시 급반등 나오면서 6에서 7만원 자리까지 회복할 수 있는 흐름을 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죠? 다시 기대감이 높아지는 자리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까지 이런 와일드한 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 시간을 견디는 게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 시간이 뭐 2주가 될지 길어지면 1개월에서 2개월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길어지면 한 2개월이 될 것이고 짧으면 2주가 될 것이에요. 그죠? 항서제약에서 얼마나 빨리 움직이냐에 따라서 FDA랑 얼마나 빨리 그 접촉을 해서 그런 결과값을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빨리 갈 수 있냐 아니면 좀 늦게 천천히 조정을 더 세게 받고 갈 수 있냐, 이게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HAB의 주가를 지금 이 하한가에서 꺼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벤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승인 불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불발 이후에 3차 신청을 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들, 그죠? NDA 신청, BLA 신청, 심사 서류 접수, FDA랑 미팅, 그런 내용들, 심사 일정에 대한 통보, 이런 새로운 내용들이 새롭게 나와줘야지 기대감이, 아 그래도 HLB가 다시 한번 도전하는구나, 3차에선 되겠지,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6만 원대 요 정도 근처까지. 그죠? 근데 다시 그 재심사 일정을 기다리고 또 심사 승인 때까지 그 시간을 또 보내기 위해서는 또 그런 감내의 시간이 몇 개월 걸릴 거예요. 그죠? 이런 박스권의 시간이 또 걸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다시금 뭐예요? 1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의 시간을 7개월에서 길면은 8개월, 10개월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7개월에서 8개월, 10개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떨어진 걸 회복하는데 7개월, 8개월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했었던 그 승인 결과값을 받을 때까지 최소 7개월, 그죠? 길면은 10개월까지도 보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5년이 또 가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워요. 저도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분들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우리 가족분들 뭐 속이려고 제가 그랬겠습니까? 승인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얘기한 게 속이려고 그랬겠습니까?
승인 확률이 높았어요. 지금의 어떤 대외적으로 발표된 결과값들을 정리해 보면은 승인 확률이 높았다고요. 왜냐면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은 제가 이거 다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죠? 정리하고 있었고 CMC 결과 단계에서 마이너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세 가지 이슈. 세 가지 마이너한 이슈가 나왔고 항서제약과 엘레바테라피틱스 그리고 HAB에서 세 가지의 미흡한 점이 나왔는데 이거는 경미해. 이거 우리가 조치 끝냈고 보완 서류 냈어.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원래 이 미흡한 마이너한 이슈일 경우에는 VAI가 나올 것이고 VAI는 통과로 간주가 돼요. 통과로 CMC가. 근데 통과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VA가 아니라 뭐예요? OAI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OAI. 그죠? 규정 위반, 심각한 위반. 그러니까 CMC에 대해서 위반 사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승인이 안 날 만한 이유는 VAI가 아니에요. OAI다. 그러면은 이 심각한 규정 위반이나 어떤 크리티컬한 이슈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항서제약이나 엘레바나 HIV가 마이너한 이슈가 아니라 메이저한 이슈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야 됐어요. 근데 이거를 메이저한 이슈로 FDA는 보고 있는데 항서제약이 이거를 메이저한 이슈로 안 보는 건지 주주들에게 알 권리를 안 알려주는 건지 저도 답답합니다. 그죠? 메이저한 이슈가 나왔다라는 어떤 얘기가 없었어요. 마이너한 이슈다. 그러면은 이거를 규정대로 본다면은 마이너한 이슈, 경미한 이슈일 경우에는 NAI 또는 VAI예요. 이거는 FDA 규정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없다면은 CMC 실사가 통과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거는 FDA 규정이에요. 근데 엘레바 테라피틱스 HAB 항소제약을 통해서 우리가 특히 HAB를 믿고 있는 상황에서 HAB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내용은 경미한 문제였다. 이거는 하루빨리 조치할 수 있다. 계속 이런 희망적인 내용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CMC가 문제가 없구나. CMC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CMC를 제외하고는 이미 통과가 됐어요. 어떤 거예요? CMC를 제외하고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정성, 유효성, 제조 품질이에요. 이 제조 품질이 CMC입니다. 유효성과 안정성은 이미 임상 결과값이 너무 좋기 때문에 과학적 증거를 통해서 임상 데이터로 증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제조 품질 CMC만 통과가 되면은 승인이 되는 거였어요. 그죠? 여기서 계속 발목이 잡히고 있다고요. 항서제약이. 여기서. 그러면 제조 품질 과정에서 만약에 OAI 같은 어떤 크리티컬한 이슈가 있었다면은 이거를 주주들에게 똑바로 알렸어야 됐어요. OAI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VAI는 승인 났을 거예요. 2차에서는. 그죠? 2차에서 불발이 났다라는 거는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메이저한 문제가 있었다. 근데 이거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HAB, 항서제약, 그죠? 엘레바테라피틱스 특히 우리 국내에서는 HAB가 이런 내용들을 주주들에게 제대로 알렸더라면 우리가 이런 데서 분석이 달라질 수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딱딱도사를 뭐 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너무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알려드린 거고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새로운 이벤트가 나오기까지는 주가의 흐름이 안 좋게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실패 날 경우에는 하한가 2번 때려 맞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제 영상에 제가 분석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승인을 바라보고 있지만 어제 영상에서 승인을 바라보고 있지만 실패 날 확률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나리오를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그렇죠?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승인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지만 실패 날 경우에는 하한가 2번 때려 맞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손절이라든지 그죠? 그냥 순간적인 판단으로 매도를 할 수 없다면은
너무 우리가 물려있는 금액이 크거나 그랬을 때는 이런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는 다시금 새로운 이벤트, NDA 신청이라든지 FDA 미팅을 통해서 개선되는 내용들을 보면서 주가가 다시 좀 올라왔을 때, 그죠? 뭐 6만 원, 7만 원대 자리까지 회복을 시켰을 때, 그때 우리가 판단하면서 좀 우리의 어떤 손실을 덜 수 있는 어떤 방향으로 분석 접근 방식을 접근할 겁니다. 그죠? 우리가 손실을 최대한 덜어낼 수 있는 방식.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자리에서, 그죠?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통해서 다시 반등이 좀 나왔을 때, 원래 자리로 회복이 됐을 때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다시 이 자리에 왔을 때 우리가 손실을 좀 복구할 수 있고 좀 본전 근처까지는 갈 수 있는 또는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제 앞으로 대응을 좀 도와드릴 테니까 영상을 꾸준하게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긴급 대응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 대응 가족방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입장 신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HLB 관련해서 빠르게 제가 이런 분석들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죠? 지금 이렇게 화난 이모티콘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가족분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HLB 관련해서 긴급 대응 가족방의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에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입장 링크 댓글에 있어요. 제 영상 댓글 참고하셔서 이거 누르시면 뭐가 나와요? 텔레그램방 입장 화면이 나오죠? 그죠? 조인 채널 버튼 누르시면은 저한테 이렇게 입장 요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한 분 한 분 위성민 님이 채널에 추가되었습니다. 김학윤 님이 채널에 추가되었습니다. 구용호 님이 채널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영상 댓글 보시고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